2024년 8월 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에서 여자 단식 금메달을 땄네요. 배드민턴을 해보니까 참 힘듭니다. 무릎도 다칠 것 같고 굉장히 힘든 운동인데 공격 한번 하고 나면은 누워있고 하더니만 기어코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날라온 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식도 날라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8월 5일,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6일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을 향하는데 지금 각국이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철수시키는 게 아니라 레바논에서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야, 이게 신기한 국제정치입니다. 이란이 보복을 하겠죠. 근데 보복을 하는데 그 수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란을 보면서 북한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는 걸 잘 보면서 북한 다루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8월 5일 지금 저녁 한 10시쯤인데 대한민국이 안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파리올림픽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현재 랭킹 5위입니다. 이스라엘은 금메달이 하나 있고요. 은메달이 4개, 동메달이 하나 있어갖고 메달 순위 25위, 금메달 우선순위로 했을 때 이란은 현재 금, 은, 동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71위까지는 동메달 하나로 봤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노메달 국가들이죠. 네, 노메달 국가가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이 스포츠 힘이 국력에 반영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스라엘보다 세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종합국력은 셉니다. 이란이 덩어리는 크죠. 굉장히 큰 나라죠. 그러나 국력은 이스라엘을 못 당하고요. 북한은 이란보다 더 약한 나라죠. 우리는 북한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보다 약한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루는 걸 보면서 우리도 북한을 자신있게 다루는 그런 자신감을 갖길 바랍니다. 지금 이란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국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겠지만 동시에 자기가 지금 이란은 제가 두 가지 군이 있다 그랬죠. 이란군이 있고 혁명수비대가 있습니다. 이란은 무슬림 혁명을 해서 이 무슬림 혁명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공산국가랑 똑같죠. 공산주의 국가도 공산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공산주의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그러죠. 북한 같은 경우는 남조선에 수출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온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남조선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과 뜻이 맞는 이 게릴라들 지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가자 지구에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인 하마스였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는 헤즈볼라, 그 다음에 예멘의 반군인 후티, 또 이라크에도 이라크 정부에 반대하는 민병대, 즉 게릴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요, 지금 나라 전체가 반미를 하면서 오히려 친이란, 친북한으로 가 있죠.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 후티, 이라크의 게릴라인 민병대, 시리아 이런 세력이 친이란계로 봅니다. 하마스 물론 포함하고요. 이러한 세력들과 동시에 공격할 걸로 예상이 돼요. 이란서도 쏘고 예멘의 후티도 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쏘고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계 민병대도 쏘고 여러 군데서 종합적으로 쏜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걸 막기 위해서 요르단을 동원해서 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이란은 통제가 안 되죠.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총리도 우리도 준비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선제 타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제 타격. 이 부분을 잘 봐셔야 됩니다. 이란이 쏘는 미사일은 한 1000여 킬로를 날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에로라고 하는 미국의 사드급 미사일, 아주 고공에서 적 미사일을 맞추는 게 있고요. 그게 좀 떨어지면 데이비드 슬링, 미국의 팩3, 흔히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우리의 천궁2와 비슷한 미사일로 잡고 그렇게 잡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언돔이 있는데 아이언돔은 미사일 잡는 데는 요즘 거는 신형은 잡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미사일은 막는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신형 아이언돔은 또 그들은 또 레이저까지 쏘는 아이언돔을 만들었기 때문에
3단계로 거의 막아낼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냥 방어작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공군기를 띄워가지고, 공군기에서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공대공 미사일을 쏴서 이란에서 발사한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 정도 속도로 날아오니까 충분히 공대공 미사일로 막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거의 99% 막아낼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가보면은요, 이스라엘도 이 사막이 많습니다. 사람이 못 살고. 그런 데는 뭐 떨어져도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 데 날라오는 건 안 맞겠죠. 뭐 그런 거 몇 개 허용해 주면은 거의 다 막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억제적 수단으로서 선제 타격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 바로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 붙어 있습니다. 레바논에 헤즈볼라라고 하는 반 이스라엘 게릴라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반테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한 테러 세력을 잡으면서 하마스를 박살내고 있고, 동시에 헤즈볼라도 박살내서 헤즈볼라 주요 사령관도 얼마 전에 죽였죠. 그러면 이제 헤즈볼라 세력이 이란으로부터 받던 무기를 갖고 단거리 공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쪽에 배치한 아이언돔으로 막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얘네들이 무지하게 많은 무기를 쏘는 거예요. 이게 이제 TOT 사격이라고 포병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표적은 딱 모여 있잖아. 예를 들면 베이루트의 이스라엘 정부 청사다, 그걸 딱 겨냥했다 그러면은 맨 뒤에 있는 장거리 미사일도 좋고 포도 먼저 빵 쏩니다. 빵 쏘면 이게 날아가죠. 그 다음에 중거리도 빵 쏩니다. 이것도 날아갑니다. 먼저 쏘고 그 다음에 맨 앞에도 빵 쏘면은 이 동시에 이게 같은 시간에 타겟 온 타임이라 그러나 타임 온 타겟이라 그러나 TOT인데 어쨌든 각각 발사한 시간은 다른데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3개가 떨어지니까 막기 힘들죠. 이게 3개가 아니라 4개, 5, 6개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란에서도 쏘고 헤즈볼라 쏘고 후티 쏘고 여러 군데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7, 8, 10발 동시에 떨어지죠. 그 방향이 다르니까. 그러면 막 막기 불편해지죠. 이런 사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막기가 좀 힘드니까 이스라엘은 선제 타격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불편한 게 바로 코앞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건 갑자기 날라오니까. 그래서 헤즈볼라 지역은 이란이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하게 되면 레바논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영국 또 대한민국 정부조차도 레바논에 있는 교민은 철수하라. 그 다음에 상사원도 나와라. 그리고 자기네 주재원들도 다 빼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주재원 자국 국민을 빼냈다는 소식은 아직 없어요. 그쪽은 조심하라 라는 경고만 가고, 레바논이 박살난다는 얘기입니다. 레바논은 우리처럼 뭐 천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때리면 박살이 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스라엘이 저 멀리 있는 이란이나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예멘의 후티까지는 때리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무기는 막기만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목적은요, 반테러전이에요. 테러는 바로 옆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국 내 자치지역에 있는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는 완전히 이번에 박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레바논에 숨어있는 헤즈볼라도 이번에 박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지역은 이번엔 무조건 때리는 거고, 멀리 있는 예멘하고 저쪽 테헤란에서 오는 거는 그냥 막기만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작전에 미국 중부사령부가 참여하죠. 미국 중부사령부는 그 걸프만에 들어가 있는 미국 이지스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또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공군기들이 이란발 미사일을 막아줄 거고, 지중해에 떠 있는 미국의 구축함, 순양함, 또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해군기들도 역시 막아줄 겁니다. 이렇게 작전할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지금 그 정부 요인들을 위한 벙커까지 해서 이제 들어가서 바로 작전을 하겠다. 이게 문제는요, 지금 미국이 G7 국가들하고 외무장관을 하면서 이란이 친다, 대비하자, 그리고 이란 말려라 이렇게 쭉 하는 건데, 지금 이란은 그 나라는 큰데 지금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이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한의에 하마스 정치국장이 죽었는데 그 내부 협조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뭘 준비만 하는 즉시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 알고 바로 대응 작전을 해버려.
와, 지금 이란은요, 지금 내부 단속을 엄청나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거 지금 이 일단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 저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이란은 때리지 않으면서 헤즈볼라하고 하마스를 박살내는 작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250대를 국경 제1선 부대에 인도했다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경 제1선, 이제 얘네들이 옛날엔 국경이란 말을 안 썼죠. 지금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이제 완전히 남북을 별개 국가로, 문재인이가 바라던 게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였었죠. 남북을 독립된 국가로 여기자. 근데 이제 김정은이는 그걸 받아들여서 평화적인 걸 빼버리고 적대적으로 해서 두 국가 관계로 지금 규정했기 때문에 국경이라 그럽니다. 우리 휴전선을. 거기에 제1선 부대. 걔네들이 이제 앞에 제1선에 보병 부대가 있고 2선에 기계화 부대가 있고 3선에는 후방 부대가 있는데 1선에 있는 보병 군단에다가 배치하는 걸로 보여요. 250대. 그래서 250대를 군단 밑에 있는 뭐 화력 여단에 배치하겠죠. 그래서 1여단, 2여단, 3여단. 북한은 참고로 4, 2, 5일. 황해도에 4군단, 개성 쪽에 2군단, 그 다음에 철원 쪽에 5군단, 동해안 쪽에 1군단이 있습니다. 이 4개 군단이 제1선 부대인데, 우리는 수도군단, 그 기포 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1군단, 서울 북쪽에 1군단, 서울 서쪽에 5군단, 6군단은 없고요. 그 다음에 2군단, 3군단 이렇게 지키고 있죠. 우리는 이제 수도 군단은 인천 쪽이니까 빠져나갔다고 보게 되면은 우리는 2, 3군단으로 이제 지키고 쟤는 4, 2, 5, 1 군단으로 지키고 우리는 이러한 군단 뒤에 7 기동 군단이 있어서 빵 치고 올라가는 거고 북한 애들은 그 뒤에 4개 기계화 부대가 있어서 빵 치고 내려오겠다는 건데 북한의 4개 기계화 군단 다 합쳐도 우리 7 기동 군단은 보다 병력은 화력은 세지 않습니다. 이 250대를 이 4개 군단에 배치해서 주로 용산이 타깃이 되겠죠. 아니면 관악산 벙커라든지 그쪽으로 동시 사격, 아까 말한 대로 TOT 사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3월 때는 600mm 방사포도 배치했는데 이번에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250대를 배치한다는 건 발사관에 4발을 넣으니까 250대면은 1000발을 때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쏘게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천궁으로 막아야 되는데 천궁으로 막기에는 너무 사거리가 짧으니까 저는 한국형 아이언돔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언돔을 지금 우리가 독자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좀 만들어도 좀 후진 것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사일도 잡는 아이언돔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기술을 갖고 와서 공동 생산하면서 수출권을 따내서 하는 게 더 낫죠. 그게 빠를 겁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언돔을 지금 빨리 보강을 하고 우리 천궁은 우리가 일단 구축했고 천궁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드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막아내야 되겠죠. 막아낸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화력전을 해서 우리도 군단에 있는 화력여단, 포병여단 동원해서 전부 다 때려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전략사령부가 우리 갖고 있는 현무미사일 전부 다 때려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에 구멍이 뚫린지 봐갖고 구멍이 있으면 제7기동의 군단이 후방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뚫리면 이북의 기계화 부대가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뚫어주면은 그쪽으로 우리 보병군단들이 따라 올라가면서 점거 확대를 하면서 하는 게 이 작전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작전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거는 테러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이 아닌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전면전은 지금 상당히 나기 어렵죠. 어쨌든 북한은 저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어쩌면 이란의 공격이 시작됐는데 이란과 그 친구들의 공격을 거의 막아내고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 하마스는 거의 다 잡았으니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완전히 때려잡는 작전을 이스라엘이 감행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이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민들이 빨리 안전한 우리 국민들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영토는 점령하지 않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세력들은 완전히 때려잡는 거죠. 저 예멘에 있는 후티나 이란은 일단은 두고 헤즈볼라 잡고 하마스 잡고 저는 이걸 상당히 잘하는 걸로 봅니다. 내친 김에 우리는 북한하고 이제 테러전보다가는 전면전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는요, 이번에 이재명 씨가 13조 원을 예산을 만들어서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자 그랬는데, 이거 줘봐야, 25만 원 줘봐야 돈을 쓰겠죠. 쓰게 되면 경기가 일시로 돌아가는데, 돌아갔다가 또 이걸로 해서 인플레가 돼서 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25만 원 받아갖고, 내 가족이면 100만 원 받으니까 좀 돈은 되겠지만, 뭐 내 가족 살려면 봉급이 한 달에 300, 400 들 텐데, 100만 원 더 써봐야 한 달치도 안 되니까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경기가 안 살아날 거예요. 지금 내수가 죽은 거는요, 대한민국에서 쉽게 말하면 이 구멍가게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다 쿠팡이나 이런 데로 주문하죠? 더 싸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보니까 콩나물도 쿠팡에 시켜서 먹더라고요. 집 앞에 딱딱 배달되고. 그러니까 누가 소매점에 갑니까? 지금 국내 내수가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은 이렇게 쿠팡 같은 기업들이 막 돌아가고 태문이 뭐니 해외 직구가 있다 보니까 이 유통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건데 이거를 돈을 푼다고 이게 일시적으로 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렇게 풀지 말고 13조 원을 가지고 북한 와해 공작을 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김정은 죽이는 사람한테는 10조 원 준다.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갖고 오는 사람한테는 100억 원 준다. 1000억 원 준다. 아니면 1조를 준다. 걸어보는 거예요. 이거 김정은 죽이거나 북한 핵미사일 정보 갖고 귀순하는 사람은 쉽게 안 나오죠. 나올 때까지 13조 원을 안 풀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북한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도록 자극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지금 엄청난 수해 때문에 쩔쩔매는데 북한은 하천 개발을 안 해서 저 모양이다. 우리처럼 사대양 개발을 안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피해 하나도 없다. 이런 거 딱 삐라 만들어갖고 북한 전역에 도배하는데 10억 원도 안 들 거예요. 13조 준비해서 한 1조도 안 쓰는 사이에 어쩌면 북한이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누군가 죽이고 그때 10조 주면 되지. 그러니까 13조 하나도 안 쓰면서도 10조도 쓴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제의 북한을 잡아버리자. 이러한 대담한 공작을 우리 국가정보원이 기획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3조 원 갖고 생색내려고 하는데 그런 치사한 정치하지 말고 북한을 와해시키기 위한 25만 원법을 만들어서 한번 국회에 통과시켜봐라. 그러면 이재명 씨는 차기 대통령 따놓은 당상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루는 걸 잘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핵을 갖고 있는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핵을 없앨지 이런 궁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